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양측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정한 주적인 진보 진영에 네. 대해서는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또 힘을 합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국조특위에서 본 것 중에 그 국민의힘 특위 의원들이 전부 부정선거만 얘기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저도 어제 얘기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다면서요. 예. 근데 슬슬 해가지고 이제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부정선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혹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 그 부정선거 정도 얘기해서 아니에요. 더 세졌어요? 아주 그냥 다 부정선거 얘기를 모든 해요? 전부 부정선거예요. 야 이게 전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최근에 그 대구 쪽에 있는 국민의힘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원래 대구 지역은 부정선거론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항상 되니까 부정선거 떠들더라도 뭔 소리야 이랬대요. 근데 요즘에 대구 경북 분들도 저렇게 떠드는 거 보니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진짜 놀란 게 전부 메인 질의가 부정선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게 전략적으로 나온 거다.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나온 전략적으로 거잖아요. 나온, 예. 예. 그러다가 이 엄하게 저 임종덕이 회유 얘기했다가 그냥 저랑 한바탕 한 거고. 혼쭐 났죠. 예. 전부 부정선거였어요. 네. 와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여기 구구 이쪽 세력들도 결국은 공격 포인트는 주적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약한 고리는 선관이고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네. 거지 않을까요?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걸림돌이 되면 그게 당장 어제까지 윤석열을 찬양하던 사람이라도 바로 그냥 화교 얘기하고 저건 이제 가짜 위장 우파다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붙은 사람들이 있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붙었는데 근데 갑자기 홍장원이 위장 우파가 되고 무슨 전라도라고 욕을 먹고 뭐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생겨나고 그들끼리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아니다. 더 세게 가야 된다. 그럼 이거를 이 에너지들이 지금 계속 모이면 결국 국힘 정치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요원 그 두 분께서도 혹은 다른 요원분들도 국회에서 이런 질의가 계속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답변 이 한 컷이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국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만약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제 완전 가루가 되도록 온라인에서 까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답변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자꾸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피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스들이 우리 진영에서는 원래 뭐 저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저 안에서는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으로 간다. 제가 아까 잠깐 전에 트럼프가 뭐 했는지에 대한 책을 연휴 때 읽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스탑 더 스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한 전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으로 사람을 모아놓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다음번 선거를 겨냥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최후의 안전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향도 있고 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모아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놓으면 이번에 선거에 지더라도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고 동시에 다음번 선거를 노릴 수 있죠. 네.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라든지 총선 때는 부정선거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또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세력을 뭉치게 하고 그 다음번 선거나 그 다음번 선거를 위한 포석 깔기 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고도의 전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대로 공략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보면 그래도 언론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부로 완전 근데 바뀐 거예요. 부산 집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떠서 연설을 하니까 그렇게 반응이 뜨겁더라. 130만 명인가 뭐. 그래서 400만 명 저게
일단 먹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숟가락 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사일로 효과라 그러죠. 네.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같이 있으면 자기도 어느 순간 믿게 된다고. 지금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외부에서 다 그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자기도 믿게 되고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전략적 판단과 함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쭉 빨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어제 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 판사 장동혁 있잖아요. 전 사무총장인가 한동훈 때. 그 사람도 그냥 뭐 대법원 판결까지 결정문 읽어가면서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결 냈는데도 네. 그 판사의 그 결정문의 문구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네.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스탠스 자체를 부정선거에 자꾸 가고 있구나 하는 효과가 생각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결집의 효과, 확산의 효과가 강하다. 네. 두 번째는 자꾸 듣다 보니 그런 것도 같네라고 본인도 속는 네. 두 가지 효과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소용돌이처럼 빨려드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국회의원들조차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 버리니까 어제 그거 보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들더라고요. 상당히 좀 조직적인 느낌이 드는 게 뉴탐사인가요? 어디 기자분이 쭉 추적을 했던데 그 정강우와 관련됐었던 여러 가지 예비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진짜 조직적으로 꽤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그런 걸 수 있어요. 예. 그 저 당선 안 돼야 될 분이에요. 부정선거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은평. 은평이 대표적으로 공격받아요. 네. 그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이 있었다. 아. 계속 공격하고. 아니 거기 네. 명단 돌잖아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이 있어요. 아니 두 번 저희 저 은평 쪽 선관위가 문제가 됐었어요. 한 번은 말씀드린 대로 소쿠리로 날랐다는. 맞아. 그다음에 그 사전 투표 보관하는 장소에 누가 들락날락거리더라. 근데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그게 근데 다 그게 부정선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막 구체적으로 다 어떤 식으로 분류해놨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친일 행보를 보이는 윤서인 씨 비판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윤서인 씨는 또 부정선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서인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저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이 부정선거를 그럼 옹호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저기서도 나뉘고 있고 그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면 싸움이 붙고 그때 자기들끼리 알고 있던 내용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우리 황희 사진님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을 파고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픈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민주당의 전략가이신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뭐 이게 그냥 무대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부분이. 네. 어떻게 그건 대응해? 사실 저희들도 간명하게 정리한 내용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은 증거를 갖다 밀어도 안 믿는 경향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이런 분들 붙잡고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말 안 되는 부분은 언론에서 기계적 균형이다라는 이유로 똑같이 다뤄주고 이런 것들은 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좀 진짜 언론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얘기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기계적 균형이 편향된 정보가 넘쳐날 때는 오히려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게 편향된 정보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다뤄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